지난주 토요일에 여의도 앞에서 집회가 있었는데 우리 MC 장원님의 혁혁한 공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뭐 역적한 공은 없었고요. 그냥 네. 네, 시민분들과 마음을 나누고 싶어서 네. 핫팩이랑 커피랑 뭐 간식거리 좀 들고 나가서 함께 나눴습니다. 아, 그렇게 나누는 일이 쉽지가 않은데 그 직원들하고 같이 나가신 거죠? 네네네. 엠장기획. 네. 직원들 표정이 별로 안 좋던데요? 무슨 말씀이세요? 다들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그 중요한 시기에 함께 해야죠. 그리고 프리허그 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아니 끝나고 너무 기뻐가지고 사심을 채웠다는 얘기가 수요 있습니다. 없는 공급 아닙니까? 2002년 월드컵으로 참가한 거 아니죠 혹시? 그러니까, 네. 근데 나중에 영상으로 보니까 좀 선별적으로 했더라고요. 네. 수요를 내가 찾았다. 검찰이 지난주 수요일 내란숙의 윤석열 대통령에게 일요일 출석을 요구했지만 거부했다고 합니다. 경찰과 공수처가 함께 꾸린 공조본도 이번 주 수요일 출석을 요구한 가운데 수사는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탄핵 가결로 처음 맞는 월요일 함께 이야기 나눌 분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동기 시사평론가 김한한결의 21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니 김한 기자님도 네. 그날 현장에 가셨다면서요? 네, 현장에 갔었습니다. 네, 우리 MC 장원님도 만나셨고. 네, 그거는 개엄날. 개엄날. 아. 네, 그 우리가 이제 탱크와 총칼을 기다리기 직전에 만났었죠. 네, 생사 확인을 하고. 네, 잠깐 마주쳤는데 네. 그때 이제 제가 여쭤봤죠. 무슨 이야기가 좀 나오거냐. 기자 단톡방에 무슨 얘기 없냐 해서 몇 개 전달해 주셨어요. 네. 그걸로 한 3일 방송했네요, 제가. 근데 나중에 봤더니 다 맞는 얘기였어요. 어떤 얘기 해줬습니까? 기억 안 납니다. 707 특임대가 안으로 들어가라는 명령을 받고 들어왔는데 예. 약간 주저하는 모양새다. 그 정보를 전달해 주셔가지고. 그럼 빠른 정보 같은데 당시에 전해줬다면 한다면. 저희가 이제 당시에 헬기 운전했던 분하고 통화를 했던 내용이 있었어갖고 현장에서 만났는데 전달해드렸고 그날 제가 뭐 네. 지났으니까 하는 얘기지만 이 사람들 여태까지 여기 못 와갖고 어떻게 살았지 이런 사람들 얼굴이 몇 보이더라고요. 그 역전의 용사들. 그럴 정도로. 아니 우리 그 민동기 평론가 같은 경우에도 지난 주말 방송을 너무 열심히 하셨잖아요. 네, 피곤하실 것 같아요. 피곤합니다. 그리고 계속 방송하러 오라고 하고. 그러니까요. 네. 심지어 어제 방송한 방송사도 있었어요. 일요일에 그렇죠. 네. 대단한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제 가결되고 거리에서 좀 기쁨을 만끽하다가 집에 들어와서 한 10시쯤 잠들었는데 진짜 몇 년 만이에요. 40대 넘어가지고는 그 8시간 이상 못 자거든요. 최장 시간 한 7시간 반 정도 되는데 12시간을 잤습니다. 와, 푹 잤습니다. 근데 오히려 가결 이후에 좀 헛헛함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네. 적지 않다고 합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자기는 네. 잘 잤는데 자고 일어나서 조금 마음 정리가 되니까 이렇게 우리나라 국민들이 고생하지 않아도 되는데 하지 않아도 될 고생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에 제가 왜 미안한지 죄송한지 모르겠지만 죄송하기도 하고 헛헛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숫자도 좀 많이 아쉬운 감이 있고 204라는 숫자가 그러니까 여전히 뭐 그 85명이 넘는 그 반대랑 이거를 제외하더라도 그러니까요. 뭐 열심히 있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말하자면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 윤석열 대통령을 둘러싼 의혹들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뭐가 아직 밝혀지기 전에 본인이 스스로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던 이제 비상계엄을 내리면서 내란죄를 뒤집어 쓰고 나왔으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앞으로 좀 수사를 지켜봐야 되는 뭐 이런 마음들이 복잡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국정 운영의 키는 권한 대행한테 가 있는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그 대행 역할을 맡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가장 궁금한 거는 그 내란추의 특검법하고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권한 대행도 대통령의 권한을 가지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할까 말까 이런 고민하는 것 같아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한덕수 대행이? 저는 못할 거라고 봐요. 특히 한덕수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른바 내란 사태 그 국무위원으로 참여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 자체가 나중에 본인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인데다가 그걸 거부했을 시 벌어지게 될 이 전국 혼란과 이거를 한덕수 권한대행이 절대 감당 못합니다. 그렇죠. 저는. 저는 그래서 그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하나의 이제 걱정되는 부분이라는 것은 국회가 약간 일치되는 목소리가 안 나오고 뭔가 그 여야 안정 협의체 만들자고 했지만 권성동 원내대표 거부한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여당은 또 여당대로 따로 우리가 아직도 집권 여당이다 총리 만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무언의 압박을 또 가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한민국에서 이른바 이제 관가가 형성된 이래 관운이 제일 좋은 분이죠.
최고셔. 뭐 그 관상은 내가 나중에 연구 보존해야 될 것 같아. 관운이 제일 좋은 관운이 좋은 네, 상. 관운이 제일 좋은 분인데 관운이 좋은 사람은 뭐냐? 네. 대세 추종이에요. 그죠? 네. 아, 대세를 좀- 거슬러서는 대세를 거슬러서는 관운을 이어갈 수 없습니다. 좋게 말하면 끈질긴 생명력.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지금 세상이 몇십 년. 바뀌었다는 거를 알고 있는 분이고 이미 이분이 이제 또 자각하고 있기 노무현 때문에. 정부 때 인사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어느 방송에서 얘기했는데 이분 민주당이 임명한 총리처럼 굴 수도 있다. 네. 제가 다른 방송에서 좀 세게 표현했는데 정치적 워킹데드라고 제가 표현했거든요. 아니 그리고 또 한 사람 마지막으로 궁금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준석 의원의 행보가 굉장히 궁금한데 지금 이미 보니까 슬슬 이제 좀 이렇게 스팀을 올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제 만 40세가 드디어 내년에 됩니다. 1월이 지나야 된다고 그렇죠. 그랬죠? 대통령 출마를 할 수 있는 나이적 조건을 갖췄기 때문에 이미 네. 지금 이렇게 보면 조기 대선 계획에 대해 가지고 출마 계획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준석의 전망은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 김원 의원님. 네. 그 국민의힘의 전망과 약간 반비례하는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이렇게 잠겨가면 결국엔 거기에도 어떤 룸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이준석 대안론이 나올 수 있는 거고 이준석 대표가 그 부분을 기대할 수 있겠죠. 그게 뭐 대권 후보가 당장 되는 거든 아니든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는 거를 계속 선언하는 것만으로도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의 주류적 흐름과는 에서는 단절했고 사실상 윤석열의 피해자 포지션이 그렇죠. 있는 그러고 거잖아요. 있죠. 네. 그러니까 뭐 그 지점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정치적으로 뭔가를 모색해 볼 만한 거는 있는 것 같고 다만 여기도 명태균 열차에 타고 있다. 그러니까 본인은 안 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도 명태균 열차가 네. 어떻게 얼마나 손님 태우느냐에 따라서 아직은 모른다 이런 생각. 저는 이준석 의원은 음. 그러니까 대단히 좀 실기예요. 실기. 그 얘기한 것 자체가. 아, 그러니까- 먼저 꺼낸 거 자체가 이런 거를 지금 상황에서 조기 대선 얘기를 네. 40대 기술론 얘기하면서 조기 대선 할 국면이 아니거든요. 네. 지금 국회 앞에 나갔던 수많은 시민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지금 이준석 의원이 조기 대선 얘기하는 거 어떻게 생각해요? 아이 그거는 완전 실기고요. 그리고 솔직히 이준석 의원이 본인이 나중에 그런 의사가 있다라고 한다면 네.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본인이 자꾸 지금 윤석열 정권의 피해자인 그렇죠. 것처럼 예. 해서 아니요. 피해자 아. 아니에요. 윤석열 정권을 탄생시킨 1등 공신이에요. 이준석 네. 의원은. 일단 그럼 거기에 대한 사과가 먼저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거 전혀 없어요 지금까지. 대통령을 배출할 때 당 대표였기 때문에. 아 그럼요. 네. 1등 공신이었어요. 왜 그거에 대해서 사과 지금 아직 안 하고 있느냐. 저는 그것도 의문이고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사과 1등 공신 다 떠나서 김한 기자가 얘기한 이준석 의원 앞에 놓인 명태균 파문 이거 넘어가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런 거를 다 무시하고 지금 갑자기 조기 대선 이거 정말 잘못한 거예요. 아,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게 이번에 주요 정치인들 뭐 체포 명단이 있었는데 네. 한동훈 대표도 들어갔는데 이준석은 이준석 왜 없어. 없었지? 왜 없었을까요, 도대체? 예. 실제로 그렇게 안 묘한다. 실제로 이렇게 안 그러니까. 미안한다. 묘한 예. 급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뭐 이런 거 아닐까요? 네. 그러니까 그 이후에도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은 살려두면 안 된다 이런 얘기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한동훈 대표에 대한 어떤 원한 반감 이런 거 느껴지잖아요. 지금 네. 하는 것만 봐도. 근데 이준석 대표는 그 정도로 뭐 미움을 사고 있는 것 아니 같지는 저는 않다. 상징적인 장면이 이건 그냥 제 개인 네. 의견입니다. 개인 의견. 예. 자, 비상계엄 선포된 날 다 담을 뛰어넘었어요. 네, 혼자 안 이준석 넘었지. 의원은 소리 지르고 안 뛰어넘었어요. 조용히 그리고 해, 임마. 옆에 보좌진이 어. 담 좀 넘으시는 거 어떠냐고 그러니까 시끄러 임마. 어. 여기서 저는 상징적인 아, 장면이 충성심을 봤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사인 보냈구나. 제스처는 하는데 결정적일 때 뛰어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MC 장관님 좀 어떻게 분석하시고 체포 명단은 왜 없었을까 도대체? 아. 그렇게 대통령을 비난했는데. 예. 저도 민동기 평론가님과 좀 결을 같이 합니다. 네. 저도 그 끝까지 국회 당을 넘지 않고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던 거. 아니 이준석 의원이 사실 이번에 초선이지만 그 경력만 봤을 때는 거의 뭐 삼선이라고 네. 주변에서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할 정도로 사실 정치 경력은 꽤 됐어요. 오래됐죠. 상당히 됐습니다. 네. 그 상황에 국회에 들어가서 표결에 참여하는 게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는 걸 누구보다 모르지 않는 게 이준석 의원입니다. 그렇죠. 근데 왜 거기서 말단 경찰과 말싸움을 하고 있었을까요? 카메라 앞에서. 그러니까 저는 계속 저 방송에서 지속적으로 네. 하는 얘기지만 12월 4일 그 새벽 3일에서 4일 넘어가는 그 새벽에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최우선 목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국회 본회의장으로 들어가서 비상계엄 해제를 가결시키는 거였어요.
그 무조건 들어갔어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그리고 뭐 60대 국회의장부터 70대 박지원 의원님, 80대신가요? 다 넘어가는데 네. 30대 이준석 의원은 아니 안 그때 넘어갔어. 보세요. 김한 기자도 갖고 저 네. 장원 네. 씨도 갖고 이래가 수많은 시민들이 있었고 그 시민들 도움을 그럼요. 받아가 담 넘어가서 국회의원 넘어갔잖아요. 네. 그분들이 없었으면 우리 여기서 방송 못했다니까. 맞아요. 네. 네. 그 지상 최대 가지였어요. 국회의원이라면. 네. 아무튼간에 이준석 의원이 보면은 지난 이게 명태균 게이트 사건 때 또 한 번 이제 오점을 남기게 된 상황이기도 하고 물론 사법처리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네.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이번 이제 어떻게 보면 비상계엄 국면에서도 인상적인 모습을 우리 보이지 국민들한테 못 못했죠. 보여줬기 때문에 물론 뭐 개혁신당 주장을 합니다. 청년 당원들이 늘고 있다고 그리고 실제로 여의도에 모인 젊은 군중들을 자기를 탓이라고 치환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런 영향을 끼쳤는가 약간 솔직히 퀘스천 부호가 붙잖아요. 이번에 그 체포 명단에 없었던 것도 지지율이 좀 정당 지지율이 낮아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가벼이 좀 해보는데 정준석 비서실장이 이미 국회에서 천하람 의원한테 그 얘기를 했잖아요. 아 그래요? 네. 니네 그 전에 이 국면 좀 전에 네. 니네 지지율이나 신경 써. 정규석 일장이 맞다 그 그러니까 그 네. 용산에서 볼 때는 정책 비중이 별로 없다고 본 거죠. 그게 애써 이준석을 생각을 안 하려고 한 건지 네. 아니면 이준석 의원 자체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때 정준석 의원 비서실장이 그 발언하고 사과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딱 네. 그런 정도 인식을 갖고 있었던 게 아닌가. 아 그렇다면 도대체 보수 진영에서는 만약에 대선 후보가 나온다고 한다면 누군지 도무지 떠오르지가 않아요. 왜 이 안-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이 못 떠올리는데 누구죠? 이 모든 상황과 상관없는 한결같은 보수를 하신 분이 있습니다. 설마 안 쳤어? 아, 유승민 의원이 있는데 아무도 그 얘기를 안 네,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근데 유승민 의원도 지난 주말 즈음부터 음.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난 뒤에 미디어의 모습을 슬 맞아요. 드러내시더라고요. 드러내고 아. 있어요 지금. 드러내시는데 너무 그렇게 이렇게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거는 별로 제가 봤을 때 전략적으로 아. 좋지 않다. 그러니까 이 시국에 가장 많이 지금 돌고 있는 전염병이 이제 난가병이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됐다면 다음은 난가. 정치권이 이거 진짜 난가병. 조심해야 돼요. 그렇다면 진짜 조심해야 난가. 그래서 준비하시는 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솔직히 유승민 전 의원도 만약에 비상계엄 선포됐을 때 전 의원이지만 국회 앞으로 달려와가지고 이건 안 됩니다라고 그렇게 했더라면. 이렇게 미디어 나오면 사람들이 와 이렇게 할 거예요. 네. 근데 유승민 전 의원 가만히 있어봐 뭐였지 지금까지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런 부분들 듣다 보니까 이해 가능 측면이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한동훈 대표는 어떻게 될까요? 정치적 생명이 어떻게 이어질지 저는 궁금한데. 네. 일단 뭐 당분간 쉬셔야죠. 쉬는 거 말고는 특별히 없고 도서관 책 보지 않을까요? 예, 뭐 그런 시간을 좀 보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지금 아무도 한동훈 편이 없잖아요. 예를 들면 당내에서도 어쨌든 소위 말하는 배신을 당한 거고 친한이라고 불리는 네. 사람들에게도 그러면 본인이 어쨌든 정치를 한다라고 뭐 짧은 기간이 좀 했는데 아무런 기반도 만들어내지 못한 네. 상황인 거고 그럼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뭐 성찰이 있어야 정치인 한동훈의 스텝이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오늘 이렇게 불명예 퇴장을 하는 건 다음 대선은 사실상 어려워졌다. 이거가 이제 드러난 거죠. 아니 그 계엄 이후에 확실하게 노선을 자기 신념을 갖고 끝까지 갔으면 왔다리 국민적 갔다리. 지지라도 어느 정도 그러니까 받았을 그게 거라고 첫 생각하는데 단추를 굉장히 딱 잘 꼈는데 두 번째 단추를 세 번째 끼고 단추를 그다음에 설명하십니다, 이걸 지금. 다시 껴야 되는데 갑자기 양말을 신고 그다음에 대통령을 내란 수계를 만나러 갔다가 말이 8번 바뀌었어요. 아니 국민 상대로 쌀보리를 했어. 탄핵 찬성 반대 반대 찬성 이거 국민들이 기억하거든요. 네. 이제 리더십 부재가 너무 여실히 드러났고 국민 상대로 이 말바꿈했던 이 모습을 저는 오랜 시간 잊지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근데 한동훈 그러니까 검사 시절 한동훈부터 한동훈의 어떤 공보의 어떤 테크닉을 봤는데 한동훈 대표 입에서 탄핵이라는 두 글자가 나오는데 11일 걸렸거든요. 아. 네, 12월 3일 날 이 사건이 나고 네. 직무정지가 필요하다. 긴급하게 필요하다. 하는데 그게 왜 그러겠습니까? 언론에 자기 얼굴과 네. 탄핵이라는 두 글자가 제목으로 뽑히는 거를 끝까지 방어를 한 거예요. 그 내용은 얘기를 하면서 탄핵이란 말을 안 하면서 그러니까 그게 저는 너무 치졸해 보였던 게 배고프다고 하면 되는데 아 지금 영양분이 부족해서 섭취가 필요합니다. 뭐 배고프다는 얘기 아니야. 근데 그 배고프다는 얘기를 안 해. 배고프다는 게 아니라 밥 줘 해야 되는데 밥 줘 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못 하는 거죠. 근데 오늘도 퇴장할 때 보니까 기존에는 보수 진영에게 팬덤이 있는 정치인이 잘 없었는데 한동훈 대표는 적어도 팬덤은 좀 있더라고요. 자산은 보니까. 있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본인이 뭔가를 후에 도모해 볼 자산 정도는 남겼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결국에는 한동훈 대표가 어떤 활용법을 찾느냐의 문제가 되는데 국민의힘은 지금 망하더라도 당장 한동훈을 활용하진 않을 겁니다. 오늘 그 모습을 보여준 거죠. 네, 알겠습니다.